나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 인류에서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의 대명사로 보입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지만은 여호와를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돌아온 모습을 우리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에서 찾고, 또 이런 현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부지기수 많이 있잖아요. 거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기대를 하는 것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또 하나의 국가로서 남기길 바라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힘입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인류 종말 시대 하나님 앞에 인류 전체를 돌아오게 만드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사람 손길, 그 눈길이요, 대한민국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 하나 붙들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이것을 촛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선지자적인 위치를 놓고 자기 스스로도 선지자로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알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정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키우느라고 국민혁명 부흥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시는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데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하나의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만은 박사가 정광훈 목사를 앞에 놔놓고 이제는 평가를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하는 지만은 박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박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좀 깁니다. 대한민국을 나 혼자 지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만원 박사님이 대한민국을 다 지켜오셨어요. 거기까지 다 지켜오셨는데, 일단 박사님 이렇게 후진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후진교회.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후졌잖아요. 네. 오늘 키워드를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여
이제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와, 박수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네. 벌써 딱 알아들으셨어요. 와 보니까 네. 여기는 영어로 험블해, 아주 초라해. 그럼 예수님은 초라한데 오시겠습니까? 삐까번쩍한데 오시겠습니까? 근데 강남에 삐까번쩍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애시커는 놈들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주사파들이 목사가 돼서 돈 걷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여기 오신 거 구원 확실히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신 거 알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다음 주에도 또 오실래요? 다음 주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물어볼 내용이 많아서 네. 그래서 박사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기초공서부터 해가지고 박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행성에서 태어났어요. 감자네요, 감자. 감자. 근데 감자들이 다 시원찮은데 어떻게 박사님은 딱 부러지게 나왔어요, 어떻게? 아, 저도 시원찮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네. 그때는요 육사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전 간신히 들어갔어요. 아이 또 왜 겸손하셔가지고 그 육사 나오신 뒤에 또 장교하시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셨죠. 월남 참전을 44개월 했죠. 이야, 박수 쳐요, 박수 쳐. 이야, 월남에요. 이야, 월남의 장교로서 40몇 개월이요? 44개월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돌아가시고 살으셨네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 봐요, 이거 그냥 애국자가 아니야. 벌써 체질화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남전 끝난 뒤에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네.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가셨어요? 미 해군대학원이라고. 해군대학이요? 네네.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때? 아니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그런데 내가 듣기로 소문에 의하면 전공을 이 수학에 대해서 천전해가지고 그 해군대학에서 아직 인류 역사상 못 풀어낸 수학 있잖아요. 네네. 그걸 박사님이 최초로 풀어냈다고 말을 수학 들은 공식 2개 하고 수학 정리 6개 하고를. 그거요 그냥 여기 제목만 한번 써봐 주세요. 그 수학 뭔지 그 방언 같이 생겼는데 그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네. 공식을 여기 공식 하나를 쓰면 여기 빽빽합니다. 그 다 써야 돼요. 지렁이처럼 이제 그 수학 기호로 쓰면은. 그럼 그게 똑같은데 방정식이에요? 그게 무슨 뭐 함수예요? 그러니까 공식. 공식. 또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건데 네. 그것도 엄청 복잡해요. 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은 네. 이제 이 비행기가 있잖아요. F-16도 있고 그렇죠. F-18도 있고 네. 그러면 각각 여기도 80대 여기도 80대 있는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이 선포돼 가지고 떠라 그랬을 때 F-16은 몇 대가 뜰 수 있고 F-18은 몇 대가 뜰 수 있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거 그런 공식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뭐 F-16이 몇 대냐, 뭐 값이 얼마냐, F-18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들 따지는데 제가 따진 것은 그 time in the air,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F-16이 있고 F-18이 있는데 이건 정비하는데 금방금방 걸리는데 이건 정비하는데 오래 걸려. 그러면 이거 다운 상태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떠라 할 때 80, 예를 들어서 100대면은 100대 중에서 여기는 80대가 뜨는 반면 여기는 60대가 뜨는 반면 여기는 80대가 뜬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예. 박사님의 그 논문을 예. 그 논문을 평가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 그때. 예. 세계 최초라서. 그 우리 교수님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제 공식은 5개 줄인데 그 수학에서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고급 수학에서 나온 거는 하나예요. 근데 요 한 개를 하나짜리를 가지고는 제가 바라는 바를 증명을 못해. 근데 이거 3줄짜리 가지고는 증명이 돼.
근데 교수가 왜 이건 세 줄이고 이건 한 줄인데 어떻게 이게 같으냐? 그러니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그 법칙 유니크니스 시오렘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울에다 비치고 요것도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울에 비치면은 비쳤는데 그 상이 똑같으면 같은 거야. 지금도 그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야, 다시 박수 쳐, 박수.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뭐냐면은 그런데도 이 지만원 박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니까 이야, 저분이 대단한 사람 이제 알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요 광주 사태만 아는 줄 알아요. 지만원 박사님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만까지 하시고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설명하는데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왔어요, 안 왔어요? 북한군이 왔고요. 북한군이 완 것은 제가 책을 20년 동안에 10권을 써가지고 증명이 됐는데 네. 그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광주 출신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했는데 네.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뭐 전두환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 CIA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뭐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아는? 네가 뭔데 아니냐고 그러느냐? 네. 이런 거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허위, 제가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제가 쓴 10권의 책 중에서 네. 어느 한 권이라도 끄집어내서 요 안에 요것이 허위다. 네. 이렇게 해야 과학적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거는 도외시하고 책은 여기 있는데 책은 보지도 않고 전두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CIA에도 뭐 5월 9일자래 또 5월 18일 5.18이 났는데 5월 9일자 그 석줄 난 거 가지고 미국도 몰랐는데 뭘 아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판사들이요. 이거 진짜 전라도 판사들은 그 사람들은 이 과학하고는 많이 동풍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좀 풀고 네. 그 지만원이가 5.18만 아는 걸로 아는데 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807년이에요. 1807년에 독일의 피히테가 나타나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독일이 프랑스에게 진 것은 나폴레옹 군대에게 진 것은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또 그 국가가 작아서도 아니다. 국가 혼이 없어서 그렇다. 국가 혼이 없어. 그럼 지금부터 국가 혼을 기르자. 그래가지고 한 64년 동안 이제 뭐 교사들이 이제 그 국가 혼을 기르고 교육을 이제 했는데 1971년이면은 1871년이면은 64년 만이에요. 네. 64년 만에 독일의 몰트케 대원수가 프랑스군을 점령하고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하는데 연변에 서서 국민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대가 이긴 것은 우리 군대가 강해서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병사들에게 국가혼을 불러줘서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우리 뭐 공짜 정신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국민 개병제가 있듯이 국민 개세제를 해서 팝콘을 파는 사람들도 일단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공짜 정신을 없애야 됩니다. 공짜 정신을 없애야 돼요. 그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미국 이 순환도로가 있어요. 벨트웨이 밴딧이라고 그래요. 벨트웨이에 순환도로에 한 700여 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국가 예산을 따다가 연구를 해요. 그럼 미국 정부의 일개 과원이 2명, 3명 있어요. 우리는 10명, 15명 있어요. 그럼 2명, 3명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라를 잘 부국의 나라를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어떤 힘을 과시하느냐. 그런 걸 이제 보니까는 연구를 시켜요.
한 개 과제에 대해서 그 연구소가 700여 개 되니까 한 개 과제에 대해서 2개, 3개 연구소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가 삐딱하면은 정책이 삐딱하잖아요. 정책이 삐딱하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구에 투자를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제 과제를 준 공무원들은 그 진짜 그 교수보다 더 뛰어난 이런 순발력을 가진 그러한 그 이 연구원들과 연구 중진들하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토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은 그 공무원들의 능력이 얼마나 개발이 되겠냐. 한국에서는 이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연구소가 이 사무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들으려도 안 하고 이렇게 안 오면은 넌 죽어.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와서 신문 보고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은 그 공무원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냐. 퇴화가 된다. 그럼 퇴화돼가는 공무원이 만든 정책 가지고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줄만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공무원 수를 20%로 줄여야 돼요. 80%를 내보내야 돼요. 공무원 수가 많으면은 이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규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네. 잡을 때까지는 비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제가 몰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몰래. 네. 그런데요, 박사님, 아까 충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불란사한테 지다가 이긴 것은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겼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신은 주사파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현재.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뭐 주사파 하고 싸우면은 아이 저게 또 저 소리 하나 보다. 또 이승만 박정희 하면 아이 저 소리 또 하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은 가려운 데를 긁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외가 문제잖아요. 사교육이 문제잖아요. 그럼 사교육에 대해서는 눈들을 전부 뜬단 말이에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네. 근데 사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안 시킬 수 없는 이유를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제 이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 애들한테 수학도 이제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면 가르쳐 주고 또 대학교 이제 경제학과에 있는 애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 경제학. 그럼 그거 수학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면은 아유, 아빠는 어떻게 몇십 년 된 건데 이렇게 잘 알아? 그러면은 제가 그 책을 읽잖아요. 고등학교 책, 대학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써 있어요. 이야.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혼자는 명경지수처럼 다 보여 이게 이렇게. 미국의 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교육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교과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거 그것도 비밀로 덮어놔야 됩니다. 저 빨갱이들이 또 빨갱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가 있잖아요. 덴마크 있죠. 덴마크가 있었는데 옛날 1800년대에 프로시아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대상금 물어주고 하느라고 홀스타인이네 또 기억한 땅 다 헐리고 조그만 땅 3분의 2만 가졌는데 전부 모래 땅이고 여름에도 서리가 차.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전부 쾌락에 하고 술 먹고 화토하고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이 구룬트 비히야. 그분이 나타나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그래가지고 그 불모의 땅에 바람이 막 부니까 거기에가 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심는데 이게 수종이 전부 죽어. 그래서 수종에 맞는 수종을 이제 하고 젊은 사람들 나타나고 교사도 하던 사람들 예비역 장교들 나타나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아마 지금 우리의 한 6배 정도 잘 살 거예요. 그렇죠. 세계 1등이죠. 그게 구룬트 비히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도 이놈들이 다 망쳐놓은 거 목사님께서 그렇게 구룬트 비히가 이제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정해서 다음 내용입니다.
아프가인 건 6월 20일이고 이젠 6월 27일 한지일 되죠. 근데 계속 지금 세 주째인데 이번 주는 안 했더라고.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 아마 그 원인이 요 안에 있지 않는가 싶은데 한번 찾아보시죠. 신의 영역 그 정점에서다. 했단 말이에요. 광주 사태 때 나를 엎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연기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뭐 앞뒤 다 빼고 지금 돌아가는 나자 꼴이 이게 사실 5.18 때 하려고 했던 일이지요. 그게 원래가 이 판을 예. 그 한번 설명하면서요. 근데 그거보다도 네. 그것도 5.18 얘기하면 또 식상할 것 식상할 것 같아서 같아. 그거 이전에 네. 그 목사님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조금 알죠. 조금. 예. 육군 사관학교 나오셨고 아 그게 아니라 월남전. 저는 여기 갖다 놓으면은 여기 가서 분석하고 네.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가서 분석하는 사람. 분석의 전문가죠. 그 분석이 생리화된 사람입니다. 아, 생리화된 사람. 네. 예. 네. 그 제가 아까 저기 앉아 있으면서 네. 제가 뭘 분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교회 예배를 분석하셨겠다 또. 아, 목사님을 분석했어요. 저를요? 예. 아유, 나 큰일 났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아이 박사님 이따가 내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아이고, 남편 맛있는 거 살 테니까. 그 네. 목사님을 뵈니까 네. 목사님한테 세 개의 3대 장점이 있어요. 오. 그 장점이 뭐냐면은 네. 역사, 현대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건 그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까지는 못 가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치가는 연설을 잘해야 돼요. 연설을.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 프리칭 능력이 굉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의지가 있고 학습 능력이 있으세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맞아요.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 맞아요. 예. 그 세 개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장점은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치인들, 정치꾼들 중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 목사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장점.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됐느냐? 그것으로 다 되냐?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네. 충분하진 않아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아니 그 이전에 대통령이 되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저는 대통령 할 마음 없는데. 예. 그러면은 이 당을 만드셨으니까 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 그렇죠. 국민들이. 맞아요. 그럼 국민들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하면은 네. 목사님을 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요? 반하게. 국민들이 목사님한테 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그만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반하게 만들려면은 우리 뭐 이제 정치가들이 당을 만들고 뭐 하면은 다 하는 소리가 뭐 선언을 해요. 또 약속을 해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식상해요. 저 속아볼 대로 다 속아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로 가면 이게 되겠구나. 뭔가 좋겠구나. 그렇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손에 잡힐 수 있는 거야. 소위 텐저블 한 걸 해야 된다. 포시업을 할 수 있고. 네. 예. 이렇게 하면 진짜 되겠다. 그게 비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단 한 가지 예만 들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존재가 있죠. 공무원. 그렇죠. 엄청나죠. 그것이 국가 경영의 엔지니어.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 엔진이 튼튼해야 좋습니까? 뭐 시들시들해야 좋습니까? 튼튼해야죠. 예. 그럼 튼튼한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는 튼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다 병들었어.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최재형 씨가 장으로 수장으로 있는 감사원 때문에. 감사원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국가의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 살림을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의 머릿속에 효율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자리해야 돼요. 그럼 이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작은 돈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공무원들의 두뇌가 향상이 돼요. 창의성이 발달이 돼. 공무원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카리지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디스카리지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냐? 미국의 감사원은 애국의 선진국의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경영자예요. 분석가예요. 효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감사원장을 해요. 또 그 감사관들은 누가 하느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 수리공학을 공부한 사람, 이 분석가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 이 사람들 선진국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고 있는 요소들이 리더십상, 법률상, 이 시스템상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찾아내. 그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찾아내는 가운데에 처벌할 공무원이 생기는 것은 그건 바이 프로덕트예요. 그건 부산물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이게 그 감사원은 전부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려서부터 성악설이 가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취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구태의연한 이런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가서 예스야 노야 이렇게 물어. 그럼 공무원은 저거 칼든 저게 바본데 지능은 낮고 그 칼은 들고 그러니까는 참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그 공무원을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겪는 공무원은 효율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냥 감사관한테 걸리지 않는 것을 1년에 모토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낭비인 줄 알면서도 낭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감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대통령한테서도 속하지 말아야 하고 국회에도 속하지 말고 독립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을 전부 효율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법관 출신들은 일부 아주 극히 몇 사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런 분석가들, 경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변하면 공무원의 두뇌는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이 되겠죠. 예. 그런 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얘기 들으면은 그렇겠구나. 비전이 보이죠. 비전이 보이죠. 비전이 보이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할 때 국민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목사님을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아이디어들이 꽤 있으니까 제가 차차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에 원자력 고학년 그거는 선악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구별 능력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진다. 거기까지다 이거. 거기까지. 그거하고 국가 경영하고는 별개 문제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